검색 요정입니다. 오늘은 구글 어널리틱스를 이용한 검색 광고의 성과 추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색 매체는 전환 추적을 지원합니다. 각 매체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웹사이트에 심어놓고 이 스크립트의 호출을 통해서 전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각 매체에서 전환 측정을 지원하는데도 왜 꼭 GA를 이용해서 별도로 측정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전환의 측정을 위해서입니다. 검색 매체에서 제공하는 전환 실적은 기본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실적입니다. 추가적으로는 행동 이후에 완료 페이지가 새롭게 로딩되는 전환, 회원 가입 시 종료 페이지가 로딩되는 등의 전환은 이 스크립트를 호출할 수 있는 종료 페이지가 있으므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광고의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사용자 흐름 분석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버튼 클릭, 파일 다운로드 등이 그 예입니다. 회원 가입이나 장바구니 담기 같은 경우는 종료 안내 페이지가 없이 단순히 페이지 종료 또는 안내창으로 프로세스가 종료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별도의 종료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전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조건과 종류의 전환 측정을 위해서 구글 어널리틱스를 보조 측정 도구로 활용합니다. 둘째는 질적 평가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클릭을 가져오고 전체 광고비의 50%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키워드로부터의 방문이 우리의 사업에 그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50%의 광고비를 사용한 그 방문의 평균 이탈률이 99%, 체류 시간이 0.01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 매체에서는 이런 질적 지표는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어널리틱스를 이용한 방문의 질적 평가는 불필요한 광고비의 사용을 줄이고 전체적인 성과와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검색 광고를 벗어나 다른 매체의 성과를 측정하고 전체적인 매체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디스플레이 매체는 전환 측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배너 또는 캐시 슬라이드와 같은 배너들은 전환 측정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블로그의 성과 역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글 어널리틱스를 이용하면 검색 광고 외에 이런 다른 유입들의 성과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각 매체의 성과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문이 전환 경로에 많이 관여하는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매체 또는 A 키워드가 직접 전환을 가져오는 실적은 낮지만 상당히 많은 전환 경로에서 목격된다면 해당 매체 또는 키워드는 컨슈머 저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 측정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이벤트 설정 등의 다른 방식들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오늘은 광고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만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입이 어떻게, 어느 매체에 어느 키워드에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URL에 어널리틱스에서 인식 가능한 뭔가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뭔가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각 광고에서 랜딩 페이지를 지정할 때 웹사이트 고유의 URL 뒤에 특정 파라미터를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불스원샷이라고 검색을 하고 파워링크에서 불스원의 광고를 클릭하면 이 URL로 연결이 됩니다. 이 긴 URL 중에서 원래 이 페이지의 URL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붙은 UTM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어널리틱스가 인식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어널리틱스가 보면 이 방문은 CPC 광고인 네이버에서 들어왔고 계정의 첨가제 오일 케미컬 캠페인 밑에 있는 브랜드 광고 그룹 안에 불스원샷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아날리틱스의 파라미터는 5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소스입니다. 소스는 이 광고가 어느 사이트에 나가고 있는 광고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엄입니다. 이건 광고의 형태, 유형을 의미합니다. CPC, 디스플레이, 소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널리틱스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검색 광고의 미디엄은 CPC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드민에서 별도로 추가해주지 않는다면 같은 광고를 의미하지만 PPC, 페이드 서치, 키워드 서치 등은
어널라틱스가 기본적으로 유료 검색 광고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글 상품인 구글 애드워즈에서 집행되는 광고의 성과는 어널라틱스로 자동으로 인식되는데요. 이때 구글 검색 광고는 CPC라는 미디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또는 다음의 검색 광고 미디엄을 PPC 혹은 페이드 서치로 했다면 같은 검색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미디엄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리포트를 할 때나 어널라틱스에서 한눈에 성과를 볼 때 값을 한 번 더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검색 광고의 미디엄은 CPC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캠페인과 컨텐트입니다. 다른 광고에 사용될 때는 의미가 좀 달라지지만 검색 광고에 적용하실 때는 그냥 여러분들의 계정 구조에 있는 캠페인과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파라미터는 term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검색 키워드입니다. 네이버 다음과 같이 키워드별 랜딩 URL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term에 각 키워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수백, 수천 개의 키워드에 파라미터를 다 적용하자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엑셀 템플릿을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글의 경우 애드워즈와 어널라틱스를 연동하면 자동으로 모든 값이 들어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리지널 URL 뒤에 이 파라미터만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랜딩 URL이 기아.com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파라미터에는 UTM 앞에 물음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UTM 앞에 AND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랜딩 URL에 이미 물음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불스 원샷 같은 경우 URL에 이미 물음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음표는 파라미터의 용도와 관계없이 URL 내의 모든 파라미터 중 첫 번째 순서로 오는 파라미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널라틱스 파라미터를 AND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추적 파라미터가 잘못 적용된 사례와 브랜드 검색, 디스플레이, 소셜, 블로그 등 다른 매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